지난주 손자가 보내준 사진을 보려고 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돋보기를 쓰고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처음엔 핸드폰이 고장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활자가 뭉개져 보이고 텔레비전을 봐도 화면이 뿌옇고 심지어 길에서 만난 이웃 얼굴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내 눈이 문제구나. 사실 징조는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책 읽는 게 힘들어졌고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고 계단 내려갈 때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60이 넘었는데 뭘 바라겠어.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해지니까 뒤늦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실명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병원이라 긴장됐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마음이 철렁했어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눈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눈을 어떻게 관리했나. 되돌아보니 부끄러웠어요.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놓고 보고 핸드폰은 침대에서까지 들여다보고 책을 읽을 때도 어두운 곳에서 읽고 선글라스는 멋내기용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해보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눈을 함부로 다뤘는지 깨달았거든요. 눈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계속 혹사시키고 눈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지금 상황이 된 거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나니까 다행이었어요. 아직 손 쓸 수 있는 단계였거든요.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관리하기 나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핸드폰 사용할 때는 밝은 곳에서 하고 책 읽을 때는 조명을 켜고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고 이런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눈이 덜 피곤하고 글씨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려. 젊었을 때는 눈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무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거, 신문을 읽는 거, 손자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거,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건강한 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 눈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삶의 즐거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볼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사람들 얼굴도 구분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본 눈 건강 관리 방법들이에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혹시 요즘 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바꾼 건 텔레비전 보는 습관이었어요. 예전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하루 종일 켜놨거든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연달아서 봤어요. 그러면서도 별로 피곤한 줄 몰랐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시면 눈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요. 중간중간 쉬어줘야 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1시간 보면 10분은 쉬기로 했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걸 바라보거나 이런 식으로 눈에게 휴식을 줬어요. 처음엔 불편했죠. 재미있는 장면에서 끄기가 아쉽고 습관이 안 되어서 자꾸 깜빡 그랬는데 몇 주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달랐어요. 저녁에 눈이 덜 피곤하고 잠들 때도 눈이 편안했어요. 두 번째는 조명을 바꾼 거예요. 제가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때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정도면 보이는데 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봤어요. 하지만 그게 눈에 무리를 주는 거더라고요. 어두우면 눈이 더 힘을 써야 하니까 피로가 빨리 쌓이는 거죠. 그래서 스탠드를 하나 샀어요. 밝기 조절이 되는 걸로요. 책 읽을 때는 스탠드를 켜고 신문 볼 때도 밝은 곳에서 보고 이렇게 바꿨더니 훨씬 편했어요. 글씨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오래 봐도 눈이 덜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는 핸드폰 사용법을 바꾼 거예요. 저도 요즘 핸드폰을 많이 써요. 자식들과 연락하고 뉴스도 보고 가끔 게임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든 봤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도 봤어요. 화면이 밝으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눈에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이 더 피로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핸드폰은 밝은 곳에서만 보기, 잠들기 1시간 전엔 안 보기, 한 번에 30분 이상 안 보기,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요. 하지만 며칠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번째는 음식을 바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눈에 좋은 음식도 알려주셨거든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선도 좋다고 하시고요. 저는 원래 고기를 더 좋아했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 바꿔봤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1~2번은 채소 반찬을 늘리고 생선도 자주 먹으려고 했어요.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고 시금치는 나물로 무치고 브로콜리는 삶아서 먹었어요. 처음엔 맛이 좀 밋밋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입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았어요. 5번째는 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깜빡이,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기, 이런 간단한 동작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눈이 맑은 것 같았어요. 6번째는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선글라스를 별로 안 썼어요.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뭐하러 써?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자외선이 눈에 정말 해로워요. 특히 나이 드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쓰고 다니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햇빛이 눈부시지 않고 오래 밖에 있어도 눈이 덜 피곤했어요. 이제는 밖에 나갈 때 자연스럽게 챙겨요. 7번째는 눈을 비비는 습관을 고친 거예요. 저는 눈이 피곤하거나 가려우면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눈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손에는 세균이 많아서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고 눈을 비비면 압력 때문에 눈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했어요.
눈이 가려우면 비비는 대신 깨끗한 물로 씻거나 찬 수건을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계속 신경 쓰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8번째는 독서 환경을 바꾼 거예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서든 읽는 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읽고 소파에 기대서도 읽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읽었거든요. 하지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눈에서 책까지의 거리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30분 읽으면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오래 읽어도 목도 안 아프고 눈도 덜 피곤했어요. 9번째는 실내 습도를 관리한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져요. 그러면 눈도 같이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울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었는데 그게 건조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걸어놓기도 하고 화분을 몇 개 더 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눈이 훨씬 편했어요. 건조한 느낌이 줄어들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도 없어졌어요. 이런 변화들을 하나씩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눈이 덜 피곤하고 글씨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해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건 눈의 피로감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엔 저녁만 되면 눈이 무겁고 따가웠는데 이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선명하게 보여요. 특히 신문 글씨가 더 잘 보이고 텔레비전 화면도 또렷해졌어요. 손자 사진도 이제 돋보기 없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2번째로 달라진 건 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3번째는 생활 패턴이 좋아진 거예요. 눈 건강을 위해서 바꾼 습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됐어요. 텔레비전 시간을 줄이니까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생겼고 일찍 잠자리에 드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소화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전체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 거죠. 4번째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체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텔레비전 끄는 게 아쉬워서 몇 번 더 보고 싶었고 핸드폰도 자꾸 보고 싶어졌어요. 채소 반찬은 처음엔 맛없어서 먹기 싫었고요. 하지만 조금씩 참고 견디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이런 생활이 당연해졌어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약물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텔레비전을 1시간 줄이는 거, 밝은 곳에서 책을 읽는 거,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는 거,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 내 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60이 넘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특히 눈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보는 즐거움을 잃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책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고 사람들 얼굴도 구분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요즘 눈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거창한 걸 할 필요도 없어요. 저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적어도 몇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한 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2달, 3달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처음엔 가족들이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고 도와주더라고요. 함께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방법이나 오늘 느낀 소감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노산지혜에서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